오늘은 그 6문제 그리고 그 디비전 1의 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오늘 세트 같은 경우에는 C, D, E가 좀 난이도가 좀 각각 비슷한 편이었고 그래서 그 A, B 이후에 C 들어갈 때 좀 문턱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디비전 2에서는 보통 이렇게 그 읽은 문제 수랑 시간에 관련해서 좀 뒤로 갈수록 푼 사람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는데 디비전 1 같은 경우에는 그 A, B, C를 푼 사람 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A, B, C까지 풀다가 D나 E가 쉬운 걸 발견하면 그거를 좀 해결을 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디비전 2 A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A번 문제인 인게임 챗. 이 문제는 그 어떤 스트링 S가 주어지고 그 스트링 S가 그 오른쪽 괄호 이, 이 문자죠. 이 오른쪽 괄호가 개수가 그 나머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는 오른쪽 괄호로만 이루어진 서브스트링의 길이가 나머지의 길이보다 길면 그러면 그 이 스트링은 배드 스트링이다 라고 그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9글자인데 오른쪽에 5글자가 오른쪽 괄호다. 그럼 배드 스트링이고 이 14글자인데 오른쪽에서부터 8글자가 그 괄호다. 그럼 배드 스트링이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자열을 하나 받아서 그 문자열의 오른쪽에서부터 오른쪽 괄호를 세서 그 오른쪽 괄호의 개수가 문자열의 길이의 절반을 넘는가 안 넘는가를 가지고 이게 배드 스트링인지를 판별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요. 스트링을 받아서 그 오른쪽 괄호의 개수를 오른쪽에서부터 셉니다. 오른쪽에서부터 그 맨 왼쪽 글자까지 그리고 그 만약에 오른쪽 괄호가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 그 중간에 브레이크를 하는 거를 잊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세서 그 개수가 2v 이상이면 yes고 그러니까 2v가 n보다 크면 yes고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인 B번 문제 fair numbers. 이 문제는 그 어떤 정수가 fair한지에 대해서 그 판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fair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특정한 정수에 나오는 모든 자릿수, 그러니까 십진수로 썼을 때 이 자릿수들을 전부 세서 전부 그 자릿수들로 전부 나눠 떨어질 때 이 정수가 페어하다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102 같은 경우에는 1이랑 2로 나눠서 나눠 떨어지니까 그 페어한 정수고 282는 그 페어하지 않은 정수죠. 왜냐면 8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n이 있을 때 그 n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페어한 정수 하나를 출력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페어한 정수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느냐에 대한 그 좀 생각을 해보면 그 페어한 정수가 등장을 하려면 그 아무리 길어도 그 GCD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1부터 9까지를 GCD가 아니라 LCM이죠. 그 아무리 그 오랫동안 안 등장해도 그 1, 2, 3, 4, 5, 6, 7, 8, 9를 전부 나누는 이거마다 한 번씩은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5040이에요. 왜냐면 5 곱하기 그 3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7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5040이라는 이 그러니까 이 수 5000개쯤 숫자를 뒤지면 그것들 중에 하나는 페어한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특정한 숫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씩 가산을 해가면서 그
숫자가 페어한 숫자인지 아닌지를 계속 판별하면서 1씩 계속 올려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숫자가 페어한지 안 페어한지 그 판별하려면 그 숫자를 그 등장하는 모든 그 자릿수로 나눠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입력받은 n부터 시작해서 그 n 이상인 모든 정수들에 대해서 그 페어한지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그 등장하는 모든 숫자들로 나눌 수 있는 체크를 하고, 그리고 unfair면 그 윗정수를 하나 더 찾고, 그리고 그게 fair면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282 같은 경우에는 그 282부터 1씩 계속 올려봅니다. 뭐 283, 284, 285, 286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서 288까지 가서 그 처음으로 페어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88을 출력하는 거죠. 그거를 구현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게 그 등장하는 자릿수인지를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서 그 1부터 9까지죠. 1부터 9까지 그 각 자리에 넣은 다음에 그 등장했던 숫자들로 각각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게 있으면 이 수는 페어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페어하다고 나오면 그 숫자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 B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 B까지가 조금 큰 어려움은 없는 문제들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문제 C를 볼게요. 문제 C는 n 곱하기 n 체스판이 있어요. 그리고 체스판 위에 그 룩을 배치합니다. 룩이 뭐냐면 그 룩은 그 체스판에서 특정한 칸에서 그 가로로 맘대로 움직일 수 있고 세로로도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기물이죠. 룩을 몇 개를 배치를 해요. 근데 여기서 배치된 룩들이 같은 로우나 같은 컬럼에 들어간 일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그 n 곱하기 n의 체스판에 m개의 룩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체스판의 크기보다 룩의 개수가 작다는 거죠. 일단 체스판의 크기보다 많이 넣을 수는 없어요, 룩을. 근데 m개의 룩이 있다는 건 그 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떤 그 여기서 룩들을 움직여서, 근데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서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지 못하는 위치들로만 움직여서 모든 룩들을 그 메인 그 대각선, 그러니까 이 체스판의 맨 왼쪽 1,1부터 n까지 이 메인 대각선 위에다가 룩을 놓고 싶은데요. 그렇게 룩을 놓기 위해서 최소 몇 번 움직여야 되는가를 출력하는 문제거든요. 그때 여기서 그 답이 항상 존재한다는 게 증명할 수 있다고 여기 문제에 적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룩들이 주어질 때 그것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약간 좀 접근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그래프 이론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게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대각선 위에 특정한 점, 여기 i이라고 해봅시다. i이라는 이 점을 기준으로 약간 대각선에서 벗어나 있네요. 네,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룩이 있는가를 찾아봅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룩이 있는가 찾아봐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십자 보드 위에 룩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룩이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세 개 이상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하나 놓고 여기다가 하나 놓으면 더 이상 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룩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대각선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걸 여기다 옮기면 됩니다.
여기다 옮기면서 이걸 방해하는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방해하는 말이 있으려면 이미 이쪽 줄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쪽 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룩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룩이 하나만 있으면 여기는 이 칸을 지금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칸을 해결을 하면 여기에 관련이 돼 있던 어떤 다른 칸도 룩이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룩이 이렇게 들어있던 칸에서 이거를 i, i로 옮기면서 이 룩은 i, j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j, j죠. j, j란 어떤 다른 대각선 위의 타일에서도 룩 개수가 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j, j 위에 룩이 두 개 있었을 경우에는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룩이 두 개인 경우가 문제예요. 룩이 두 개인 경우에는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는데, 그러면 교착 상태입니다. 얘가 여기 옮기는 것도 안 되고 얘가 여기 옮기는 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것들 중 하나가 어딘가로 빼줘야 되죠, 이걸.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다른 대각선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다른 칸에 잠깐 가 있든가 그런 식으로 이걸 빼줘야 여기에 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룩 개수에 따라서 경우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룩이 하나인 경우를 전부 찾아가지고 전부 빼주면서 룩이 하나인 곳에서 하나인 룩을 빼면서 두 개인 게 하나가 된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시 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트리에서 리프 노드를 치는 것과 유사한 연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대각선 위에 있는 점들이 그래프의 노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룩들이 그래프의 엣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엣지가 하나 달린 노드들을 전부 뺄 수 있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그렇게 엣지가 하나 달린 노드를 전부 빼면서 엣지가 두 개에서 하나로 바뀌는 노드들이 있죠. 그것들은 더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그래프 위에서 룩이 하나만 있는 이 십자 타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부 해결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떻게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4 보드 위에 이런 식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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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봐도 룩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봐도 룩이 두 개가 있고, 여기서 봐도 룩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이 경우에 이거를 여기에 넣으려면 이게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걸 넣으려면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걸 넣으려면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식사하는 철학자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얘들끼리 서로 못 넣게 하고 있는 거죠, 서로를. 그런 형태가 되면 룩을 못 넣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를 어딘가로 잠깐 빼줘야 돼요. 빼준 다음에 이걸 여기다 놓고, 이걸 여기다 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여기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사이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두 개짜리 사이클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발생하면 사이클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하나를 잠깐 뺐다가 다른 하나를 넣고 뺐던 걸 다시 가져와서 넣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면 작업의 길이가 L 플러스 1번 움직이게 됩니다. 룩을. 그렇게 돼서 사이클이 몇 개인지를 세서, 그러니까 아까 같이 칠 수 있는 걸 다 친 다음에 사이클들만 남잖아요. 사이클이 몇 개인지를 세서 사이클마다 L 플러스 1을 답에 더하면 돼요. 정확히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약간 처음에 가지를 칠 시작점을 찾은 다음에 가지를 치면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가지를 찾을 때 그 전체에서 다시 찾으려 그러면 그 시간이 또 n만큼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를 치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넣으면서 그 여기에 해당하던 다른 어떤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 말에 해당하던 다른 어떤 칸이 있잖아요. 그 칸에서 그 엣지가 하나 빠지는 거를 바로 처리를 하면서 그 빠진 엣지가 있는 곳을 바로 그 큐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줄어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프 문제였고요. 다른 접근 방법이 글쎄요, 그래프로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문제 역시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D랑 E는 그 그리디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데 둘 다 증명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어려운데 풀기에는 그렇게까지 끔찍하진 않은 그런 식의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 문제 D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서브 시퀀스 그러니까 어떤 0이랑 1로 되어 있는 스트링에 서브 시퀀스 01이랑 서브 시퀀스 10 그러니까 그 서브 스트링 중에 길이가 2이고 그 내용이 01이거나 10인 그런 것들의 개수만큼 그 랩을 하는데 악플이 달린대요. 그러니까 01이랑 10을 센다는 건 그 앞에서부터 아무 데서나 0, 뒤에 아무 데서나 1, 앞에 아무 데서나 1, 뒤에 아무 데서나 0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기 물음표에는 0이나 1 중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 물음표에다가 그 원하는 대로 뭔가를 넣어서 전체 악플의 개수를 최소화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01이나 10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플의 개수를 최소화하고 싶대요. 그때 그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러니까 어떤 0 물음표 1 이런 식으로 볼 때 여기다가 0을 넣는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1의 개수랑 그 뒤에 있는 1의 개수를 세 가지고 그 1의 개수에 따라서 1, 0이랑 0, 1이 들어갈 거고 그 여기다 2를 넣는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0의 개수랑 그 뒤에 있는 0의 개수를 세 가지고 그 0, 1, 1, 0이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물음표에다가 뭔가를 넣는 게 됩니다. 근데 물음표에다가 뭔가를 넣을 때 그게 뭐 어떤 어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규칙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그 최소값이 발생하는 경우를 그 금방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물음표는 그 개수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그 길이가 10만인데 막 10만 개 다 물음표일 수도 있거든요. 이때 그 어디다가 물음표에다가 어떤 0이나 1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를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물음표가 잔뜩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적으로는 그 이게 항상 000001111 꼴이나 그러니까 어떤 기점을 기준으로 그 앞에 전부 0, 그 뒤에 전부 1 아니면 11111 0000 이런 꼴이 되게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섞어서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막 0, 0, 0, 1, 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거보다 그 1이 바깥쪽에 있고 0이 안쪽에 있는 게 이득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 0이랑 1이 바뀌는 경우에는 뭐가 바뀌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것들 길이가 바뀔 거고 얘랑 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이 안에 있는 0개수만큼 그리고 1개수만큼 그 0일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1개수만큼 1령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0개수만큼 1령이 늘어날 거고요. 1개수만큼 0, 1이 줄어들겠죠. 아, 힘들다. 잠깐, 그래서 줄어든 게 뭐고 늘어난 게 뭐지? 그렇게 되는데 일단 그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개를 바꾼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잠깐만. 그러니까 0, 1이 마이너스 1의 개수만큼 1, 0이 늘어나는 게 0의 개수만큼 그리고 0, 1이 늘어나는 게 0의 개수만큼 줄어드는 게 1의 개수만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면 마이너스 아마 뭔가 잘못 계산한 것 같아. 영일이 1개수만큼 늘어나고 줄어들고 잠깐만 1령이 늘어나고 1령이 1개수만큼 늘어나고 잠깐 이게 늘어나는 거랑 빠지는 게 잘못됐네.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걸 바꾸면은 01이랑 10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문자의 개수만큼 01이 빠지고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뭔가 이 물음표 두 개 중에 뭔가를 바꾸는 연산을 항상 1이 왼쪽으로 가거나 1이 저 오른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한쪽이 더 이득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게 항상 물음표가 항상 0000 1이거나 아니면 1100이 되겠구나. 왜냐면 1이 왼쪽에 가는 게 더 이득인 경우 오른쪽에 가는 게 더 이득인 경우 따로 있고
그 경우에 각각 0일이 이게 그 0일이 늘어나는 게 유리한지 1, 0이 늘어나는 게 유리한지가 그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서로 같은 0이나 1 개수일 때 이렇게 오른쪽 그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채우는 게 이득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00000부터 시작해 가지고 왼쪽에서부터 1을 채우거나 1을 채우고 오른쪽에서부터 1을 채워 봐서 그것들 중에 그 최소값을 취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아, 네, 결국은 그 0일은 그러니까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딱 그만큼 줄어들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1을 한쪽 왼쪽으로 몰거나 오른쪽으로 몰거나 중 한쪽이 제일 이득이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저는 이거를 중간에 한번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그 0일, 10에 대해서 푼 다음에 그 코스트를 바꾼 다음에 앞에서부터 뒤집으면 그걸 그대로 그 1001에 대한 문제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한번 뒤집는 걸 넣어서 그 하나하나 오른쪽에서부터 바꿔갈 때마다 코스트가 변하는 걸 그 왼쪽이랑 오른쪽 부분합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그때그때 코스트를 구해서 제일 싼 코스트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문제 B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디비전 1B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꽤나 그 증명이 까다로운 그리디죠. 일종의. 그렇게 되는데 일단 어떻게든 좀 몇 개 써놓고 옮기다 보면 될 수는 있는데 좀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보통. 이걸 되게 빨리 풀 수 있게 되면 금방금방 레이팅이 오를 겁니다. 그 다음으로 포먼 넘버스 이 문제는 어떤 스트링 s가 있고 그 스트링 s가 그 소문자로 돼 있는 그 스트링 그러니까 알파벳 소문자로 돼 있는 스트링인데 그 스트링을 이렇게 fs는 그 앞에 부분을 s1부터 m까지 그리고 어떤 m개에서 끊어서 그 뒤에 부분을 양수로 그러니까 앞부분은 음수로 뒷부분을 양수로 이런 식으로 그 fs의 값을 여러 가지로 분기를 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5글자가 있을 때 뭐 A, B, C, D, E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 fs는 그 f a b c d e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f a b 이렇게 그 두 글자 끊을 수도 있고 세 글자 끊을 수도 있고 네 글자 끊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어떤 부분을 끊고 그 부분을 음수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f가 한 글자인 경우에는 그 2의 포지션 c라는 함수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이 되는데 포지션이라는 함수는 그 포지션 A가 0이고 포지션 G가 25니까 그 알파벳에서 그 알파벳이 몇 번째 자리인가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죠. 그러니까 2의 0제곱부터 25제곱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그 우리는 어떤 그 t라는 값을 받습니다. t라는 값이 뭐냐면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함수의 결과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f라는 함수를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t라는 값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 7글자고 그 마이너스 475391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건 이 q가 그 2의 20제곱인데 그래가지고 그 마이너스 몇에다가 쓰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좀 큰 값을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t라는 값을 715제곱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스트링은 항상 알파벳 소문자, 그리고 그 값에 도달할 수 있으면 yes고 도달할 수 없으면 no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이게 문제는 만약에 뭐 6글자짜리 스트링을 해봅시다. A, B, C, D, E, F 이 중에서 그 어떤 것들은 플러스고 어떤 것들은 마이너스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더해야 된다는 거를 그 몇 번 정도 더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번 끊어보면은 어떤 것들은 플러스가 되고 어떤 것들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만약에 그 어떤 값을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다면 그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는 곳에 그걸 통해서 그 우리가 어떻게 이 t라는 값에 접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만약에 그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는 게 그 a부터 g까지 그 쫙 테이블로 개수가 주어져 있다면 그 제일 큰 것부터 제일 작은 것까지 그리디로 그 값을 넣을 수 그 t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그 2의 그 포스 i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우리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범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그 처음에 들어온 걸 못 바꾸냐라는 거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몇 번 이걸 해 보면은 그 맨 뒤 두 글자는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스고 여기 무조건 플러스예요. 맨 뒤 두 글자는. 그리고 여기는 그 뒤로 모든 다른 글자는 다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다 들어가요. 이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몇 번 이거를 좀 그 여러 번 쪼물딱 해보면은 그 맨 뒤에서 두 글자를 떼고 그 앞에 두 글자를 플러스로 빼는 방법이랑 마이너스로 빼는 방법이 둘 다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그러면은 그 앞에 두 글자씩 떼가면서 그 나머지 두 글자씩은 전부 맘대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길이가 5개인 거를 봐서 길이가 5개인 거를 맨 앞에 A, B, C가 플러스 마이너스 조합이 다 나온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 근데 여기 보면은 그 A, B, C, D가 있을 때 여기 A, B, C를 가지고 할 때는 그 A, B, C는 그 A, B 마이너스 B, C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그 앞에 두 글자를 뗄 때 그 이거를 인버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C 그리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리고 A, 마이너스 A까지 나와요. 일단 여기까지는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 A, B, C, D에서 B랑 C를 다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증명은 일단 A 이렇게 하고 나면은 A에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 A가 그 한 글자가 아니라 어떤 스트링이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확장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일단 여기에 자세한 증명은 그 8개를 다 만들어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그 깔끔한 증명도 있을 것 같은데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들어 보니까 될 것 같아서 그리디 돌리니까 통과했고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증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글자짜리가 증명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A, B, C에 대해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나오느냐를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되게 제가 말하면서 좀 무책임한 것 같지만서도 네, 이 접근이 정해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접근을 해서 그 이렇게 풀이가 되는구나라고 제출을 해놓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인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그 2번 문제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좀 금방 증명이 안 되는 그리디가 두 문제나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많은 세트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증명이 테스트다. 아니 그러니까 제출이 테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코드를 제출을 해보는 게 나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오늘 나온 문제를 A부터 E까지 풀어볼 수 있고요. 오늘 좀 마지막 부분이 좀 무책임했던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오늘 세트에 나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후.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대회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다들 자러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오늘은 문제 D가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틀린 풀이 그대로 미치겠다 진짜. 아니 아니 이거 틀린 걸 그대로 넣는데 된다고요? 어, 심지어 3연속 A씨네. 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들 다음번 방송 대회 때 보도록 합시다. 뭔가 호스트 할 만한 곳이 여기 말고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에 들어가면 엔서왈라가 2020 NA 리저널 프랙티스 콘테스트 4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하도록 하죠. 다음에 봅시다.